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2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차주분들은 연비를 향상시켜서 연료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비 운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도 되지 않는다예요. 정상적으로 알고 운전을 하면 연비 운전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모르는 상태, 그냥 자기 혼자 이래보고 저래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연비운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연소 효율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니아, 벤처, 볼보, 만, 현대, 대우 이런 차량들 터보차저가 부착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그러면 터보차저 하나로만 가압을 시켜서 공연비를 개선하느냐? 어떻게 하면 공연비를 개선할까?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돼요. 스카니아, 벤처, 볼보, 만, 현대, 대우 이 6개 자동차 메이커에서 에어덕터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개념만 잡으면 간단합니다. 왜 연비가 높은 차량이 있고 연비가 낮은 차량이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원가 절감이냐, 공소원가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은 카피 뜨는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는 잘 몰라요.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서 에어덕터를 설계해놨다. 그러면 비슷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들려면 좋은 걸 카피하라는 거죠. 근데 좋은 걸 카피 안 하고 간단하게 크게 원가가 상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술이 낙후된다요. 공기를 모르면 엔진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로 공기가 중요합니다. 디젤 엔진요. 연소율 높이려면 뭡니까? 공기와 연료 혼합비예요. 그만큼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료 분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과거에 플런저 펌프로 만들어진 연료 분사기, 유니트 인젝터 방식으로 가고 커먼 레일 엔진으로 가고 이렇게 기술 발전되면서 연료 분사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만큼 연료 분사에 대해서 중요하고 전자제어에서 컨트롤을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 운전자가 운전 행위를 했을 때 얼마만큼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느냐,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연구 많이 하죠. 큰 축을 보세요. 연료 분사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공기예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내 기술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대충 합니다. 설렁설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카니아 에어덕터 설계를 보고 벤처, 볼보, 만, 현대, 대우 이런 차량들 에어덕터와 비교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니아 에어덕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터보차저로 가압시키는 것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그 부분을 찾아서 가압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스카니아입니다. 차가 주행할 때 공기저항이 생깁니다. 공기를 밀고 달려야 됩니다. 차량으로 부딪히는 공기, 그것을 에어덕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가압을 시킵니다. 자, 공기저항을 허빅 공기 가압 에너지로 활용한다요. 그러면 속도가 빠를 때 공기가 엔진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터보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는 공기저항을 허빅 공기 가압 에너지로 활용해서 연소 효율을 높인다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 향상시키기 위해서, 2%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다 찾아낸다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봅시다. 벤처, 볼보, 만, 현대 요 5개를 보면 측면으로 빠져가 있죠. 그럼 측면으로 빠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달리는 속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진공이 걸려버립니다. 에어덕터를 잘 보시면 입구 쪽에 빗물이 들어가지 마라, 먼지가 들어가지 마라 해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면 달릴수록 허빅 공기가 진공이 걸려요. 진공이 걸리면 허빅 공기가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화물차라고 찔찔 기댕긴다.
그러면 연비 나오겠죠. 별 차이 없겠죠. 근데 속도가 빠르다는 걸 감안하면 달리면 달릴수록 가압 성능이 뛰어나다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벤츠는 조수석 측면에 있습니다. 볼보는 운전석 측면에 있습니다. 만차는 운전자 측면에 있습니다. 자, 현대는 조수석 측면에 있습니다. 측면을 보세요. 측면을 보시면 달릴 때 공기가 더 플러스 요인으로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발생할 것이냐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 차이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대오차 한번 봅시다. 탑 뒤에 안쪽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 가압 성능이 나올까요? 자, 그래서 이런 에어덕트 하나만 보더라도 이 차가 연비가 좋겠구나 안 좋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술력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연료 분사가 중요하듯이 흡입공기 가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스카니아 전면에서 공기가 흡입되도록 만들었죠. 생산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승용차 있을 것입니다. 본넷도 열어보세요. 에어클리너 쪽으로 공기가 유입될 때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에어클리너 쪽으로 공기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전면부에 공기 흡입구가 다 있습니다. 달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가 더 가압되게끔 만들어져 있다예요. 그런데 화물차는 스카니아 차량만 있습니다. 벤츠, 볼보만, 현대, 대우 없어요. 승용차 같이 설계해주면 연소율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절감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만든다. 남이 만들어 난 것을 그냥 카피만 한다. 복사만 뜬다. 이런 기술로는 못 쫓아간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에어덕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스카니아 차량이 설계가 가장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C백 터보 진짜일까 가짜일까 참 어렵죠. 간단합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술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결과가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연소 효율이 좋으면 공연비가 개선돼서 연소 효율이 좋게 되면 검증하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정 거리 운행하시면 DPF 자동 재생하게 되죠. 자, 연소율 높으면 DPF 안에 포집되는 카본, 입자성 물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 500km 타던 걸 800km, 1100km 타던 걸 1800km 이런 식으로 자동 재생 횟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운행 코스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액션트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강제 재생 한 번씩 시키죠. 시내 주행을 하는 차량, 셔틀 뛰는 차량, 외곽도로 뛰는 차량, 고속도로 뛰는 차량들 다 조건에 따라서 강제 재생을 시키는 차량도 있습니다. 자동 재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강제 재생을 시키게 됩니다. 강제 재생을 시킬 때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강제 재생시키면 뭐 35분 걸린다, 40분 걸린다, 30분 걸린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자기 차량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시간이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느냐예요. DC백 터보를 장착해두면 강제 재생시킬 때 재생시간이 줄어듭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자동 재생 횟수가 줄어듭니다. 운행거리가 늘어난다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운행거리가 늘어났느냐 늘어나지 않았냐 그게 하나가 되죠. 그 코스마다 또 틀리고 진무게마다 틀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DPF가 80% 찼을 때 강제 재생을 시켜보세요. 강제 재생 시간이 줄어들었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은 거짓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연료절감기 만드는 사람들, 와류기 만드는 사람들 입으로 막 떠들죠. 그런데 강제 재생시킬 때 재생 시간이 줄어들었느냐 또 장거리 주행하는 화물차들 자동 재생 운행거리가 있습니다. 800km, 1000km, 1100km, 1200km 이런 키로수가 있어요. 진무게마다 틀리고 도로구배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운행 코스에 자동 재생 운행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늘어나는지 늘어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연소율이 높아졌느냐 높아지지 않았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퍼펙트하게 정확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DC백 터보를 장착해두면 자동 재생 운행 거리가 늘어난다. 또 디페퍼 강제 재생 시간이 단축된다. 이 정도 하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도 부정 못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도 부정 못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화물차 차주분들도 부정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디 테스트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테스트해보라 이거예요. 정확합니다. 이런 것이 기술입니다. 공기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셨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